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참 이례적인 거예요. 지금 김용 부대변인 얘기했지만 짧은 시간에 등판해가지고 전국 선거를 다 누볐던 사실 이례적인 그 굉장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자산이 본인의 말하자면은 그 성찰과 숙고의 시간에 더해진다면 그게 좋은 쪽으로만 간다면은 앞으로 여권의 잠룡으로서 충분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한 점들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일회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전당대회 준비하고 대통령과 거리가 상당히 멀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다고 비윤, 반윤까지는 아니다. 대통령과 또 인간적인 관계가 또 해소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같은 그 궤도 안에 이렇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 보폭 넓히는 오, 윤심 파고드는 홍, 홀로 서려는 한입니다. 정치에 다시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오찬을 거절하는 걸 보니까 홀로 서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더불어서 다른 두 명도 지금 같이 나왔죠. 보폭 넓히는 오입니다. 지금 서울 낙선자, 당선자들 다 만찬에 초대해서 거의 매일 만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저희도 몇 번 다뤘습니다. SNS로 계속해서 이제 입장을 내고 있죠. 윤 책임론 반박하고 적극 옹호, 나 홀로 대권놀이 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온 세 사람,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결국 차기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대선이 3년이 남았어요. 3년이 남았는데 대권 잠룡들이 벌써 몸을 좀 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일각에선 최소영 위원님, 좀 너무 일찍 몸 푸는 거 아니야? 3년 남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여소야대 정국과도 관련이 있죠. 이제 전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최소한 보수층 지지 내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권은 뺏기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 이제 욕구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이 어쨌든 지금 제각각 위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제각 결이 다른 거는 홍준표 시장은 제가 보기에 그 지난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패배한 다음에 네. 바로 이제 대구시장으로 하방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이 느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내가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졌단 말이죠. 이례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이제 그래서 지금 당원 100%도 얘기하는 게 본인이 그때 가장 뼈 아팠던 지점들 이제 그것만 복구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윤 대통령과 매우 밀착하는 거는 현역 대통령이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권력의 경험칙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이라는 거는 네. 나의 정체성과 내 지지 기반에 얼마큼 확장성을 더하는 게임이냐라는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계속적인 이제 확장성과 그다음에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의 결과물을 내서 보수층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지도자로 소구하겠다. 그 딱 떨어진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참 이례적인 거예요. 지금 김용 부대변인 얘기했지만 짧은 시간에 등판해가지고 전국 선거를 다 누볐던 사실 이례적인 그 굉장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자산이 본인의 말하자면은 그 성찰과 숙고의 시간에 더해진다면 그게 좋은 쪽으로만 간다면은 앞으로 여권의 잠룡으로서 충분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한 점들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일회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각각의 결이 다른 각축이 여권의 그 말하자면은 포인트를 가져오긴 하지만 세 사람 다 그렇다고 대놓고 지금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드러내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측면도 있어서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여소야대 형국이 조금 더 일찍 몸을 푸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 사실 차기 대권 주자, 여권의 대권 주자라고 꼽힌 사람이 셋만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경향입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과의 거리 착붙 홍준표, 멀찍 한동훈입니다. 여기 좀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죠. 지금 주변에 지금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홍준표 시장,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 다음이 안철수 의원, 그 다음이 나경원 당선인, 멀찍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근데 표정도 또 이런 사진을 넣었어요. 네, 지금 착붙 홍준표, 멀찍 한동훈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나오지 않았던 사람은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이 여기 더 들어있죠. 요거는 장효미 변호사님. 네. 사실 좀 더 한 발 떨어져서 보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거리가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적정 거리인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완전히 지지하고 대통령 뜻에 따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반기를 들지도 않는 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본인 입장 내면서 정부 비판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안 관련해서는 잘하셨다,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탠스를 좀 잘 잡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앞으로 당내 입지를 기반으로 대권 행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의 어떤 입장과도 결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 친윤이란 부분이 분명히 정치적인 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좀 네.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전당대회 준비하고 대통령과 거리가 상당히 멀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다고 비윤, 반윤까지는 아니다. 대통령과 또 인간적인 관계가 또 해소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같은 그 궤도 안에 이렇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제일 여기서 의미심장한 건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대통령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후배라고 했고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된 것 대통령 뜻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죠.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패한 후에. 네. 그런데 이렇게 그때만 해도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우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철수 가장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안철수 의원이 제일 좀 잘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멀찍이 있다는 게 또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대권 얘기까지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 대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정치를 시작을 하려면 결국 당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에 돌아올 자리가 있을 것이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반성은 없이 친윤 원내대표 답정이입니다. 답정이가 뭐냐? 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다. 라는 게 답정이에요. 네. 동아일보는 반성이 없다라는 걸 먼저 앞에 붙였습니다. 일단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친윤 원내대표로 이철규 의원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철규 영입 출신 초선 중진들을 접촉하고 있다. 영입위원장이었었죠. 본인들이 영입했었던 초선 중진들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친윤 이 구심점으로 당 단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 일각에선 이런 흐름에 한동훈 견제 의도 아니야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권 관계자, 이 의원이 원내 중심을 잡을수록 한 전 위원장의 설 자리는 좁아진다고 봐야 한다. 친윤이 당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김윤영 대변인님. 네. 이철규 원내대표 체제에선 한동훈 위원장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다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좁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지지율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지지 기반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당내 지지 기반이 없더라도 네. 국민적 지지가 있으면 충분히 세력도 만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에서 이철규 의원만 유독 부각되는 이유가 네. 사실 현역 의원들께서 원래 보통 통상적인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뭐 스스로 자천타천 이렇게 거론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나서시는 분이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내대표 선거가 당선이 되더라도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권한보다는 책임이 너무 막중하고 아무리 잘해도 50점을 넘기기 힘든 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뭐 이철규 의원이나 친윤을 자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득세할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원내대표 선거는 선거 투표함 열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선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조금 더 고려하시고 조금 더 좀 상황을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또 역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지금 원내대표,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자리가 다들 선호하는 자리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